안녕하세요. 민족식 시사관학계 V쌤입니다. 오늘은 1월 10일 오전 9시 53분에 녹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지금 돌아와서 좀 씻고 이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 미국장이 급등했죠. 어제 미국장이 잘 끝났습니다. 어제 미국장이 뭐 급등한 이유들은 다 아실 수 있어도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겠죠. 어제 미국장이 이제 상승한 이유들은요. 어제 그 고용지표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까? 고용지표 발표가 났는데 어떻게 났습니까? 이 비농업 고용지수 이거는 좀 떨어졌어요. 예측보다. 이거 예측보다 좀 떨어졌어요. 그쵸? 이게 떨어졌는데 실업률도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고용률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고용을 안 한 거잖아요. 굉장히 경기가 안 좋은 거야. 근데 또 자르진 않으니까 고용을 안 해도 쉽게 얘기하면 자르진 않는 거예요. 실업률도 떨어졌어요. 근데 미국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실업률이 떨어졌으니까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는 건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어저께 오른 겁니다. 또 이게 사실은 어떻게 읽느냐잖아요. 그러면 이거 사실 나쁘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로 해석을 하면 나쁘게 해석하면 이건 뭔지 금리 인하 안 하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나쁜 거예요. 근데 경기가 괜찮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어제 미국장이 올랐어요. 근데 미국장이 그것 때문에 오른 게 아니고 원래 어젯밤에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법원 판결을 14일로 연기한다 그랬어요. 대법원 판결이 나갔고 만약에 관세가 이거 위법이다 이래버리면 트럼프가 또 그 나라별로 청구하기도 어렵죠. 뭐 청구하기는 어렵겠지만 천문학적인 그 관세를 물어줘야 돼요. 우리나라도 관세 물린 것들 다 받아야 되잖아요. 또 미국의 기업들도 받아야 되고 뭐 우리나라 청구 못 하겠죠. 솔직히 약소국들이 어떻게 청구를 하겠습니까? 근데 미국 기업들은 청구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이다. 이래 갖고서는 주가가 어저께 밀릴 확률이 있었는데 그게 14일로 연기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14일 날 또 불확실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위법 판결이 날 확률은 커요. 근데 위법 판결이 나도 뭐 트럼프가 또 어떤 식으로도 관세 부과를 하겠다. 뭐 슈퍼 300일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어제 미국장은 좋았다. 좋았던 이유가 뭐 고용지수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또 알고 보면은 대법원 판결 연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어제 뭐 반도체 쪽은 뭐 엔비디아는 하락을 했어요. 그쵸? 엔비디아는 하락했지만 브로드콤이 좀 상승을 하고 뭐 TSMC도 상승을 하고 마이크론도 상승을 하고 뭐 이러면서 그 전체적으로 그 반도체 쪽도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브로드컴이 상승을 했죠. 그다음에 뭐 오라클도 올랐고. 그렇죠? 인텔이 많이 올랐고 인텔이. 이거 나스닥을 켜놓고 하면 안 보이시죠? 인텔 많이 올랐고 브로드컴 올랐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장이 어저께 올랐고요. 미국장이 어제 원전도 좀 올랐어요. 글로 뉴스케어파도 올랐고 우주항공이 약간의 혼전은 있었지만 인티브 머신즈는 떨어졌지만 대부분 다 올랐어요. 미국장 다 올랐고 그 다음에 미국장에서 뭐 주요 섹터가 또 볼만한 게 비만 섹터는 혼조죠. 힘센허스는 빠졌고 뭐 바이킹 노보노디스크 올랐고 일라이 랠리는 빠졌고 의료 AI는 조금 빠졌어요 어저께. 그다음에 로봇 쪽은 좀 올랐고요. 로봇 쪽은 좀 올랐고 재생에너지 좀 빠졌고 전력 쪽은 비스트라 에너지가 많이 올랐어요. 물론 이게 뭐 갭 상승하고 떨어진 거니까 컨스탈레이션 에너지도 좀 어제 반등을 다 준 거죠. 그다음에 또 주요 섹터가 뭐가 있나요? 뭐 그런 정도. 드론 쪽도 조금 약간 올랐고요. 그다음에 저장 장치 쪽이 좀 올랐고.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장이 전체적으로 참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야간 증시도 좋아서 우리 장도 월요일 날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겠나. 그리고 뭐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월요일 날도 우주항공하고 조선 쪽이 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장은 뭐가 갈까? 요걸 한번 보기 위해서 외인하고 기관이 금요일 날 매수한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고요. 자막도 한번 꼭 좀 읽어주세요. 자막도 한번 읽어주세요. 자,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장은 봤고요.
우리 장 뭘 매수했을까요? 뭐를? 외인하고 기관이. 자, 일단 코스피, 코스닥 각각 10개씩 말씀을 드릴게요. 외인이 많이 매수한 게 어제 뭐 거의 상한가 찍었던 가까이 갔던 한화 시스템 아닙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아주 매수가 들어왔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따 말씀드리겠죠. 외인들 한화를 너무 좋아해요. 한화를. 그렇죠? 한화를. 신고가 찍었고 2등은 삼성중공업, 조선 쪽을 뭐 한 거죠. 3등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4등이 한화오션, 5등이 기아, 6등이 한화엔진. 한화가 몇 개입니까? 한화가 6등 안에 4개예요, 4개. 한화를 너무 사랑하죠. 그다음에 셀트리온,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뭐 한화오션 뭡니까 전부 다 조선 쪽을 많이 샀다는 거죠. 그다음에 네이버, 케이버 금융 쪽이 이제 그 바닥이라고 인지해서 산 거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인들은 한화를 사랑하고 조선 쪽을 많이 조선 방산 이런 쪽에 포커스를 뒀다 보이고요. 기관은 삼성전기 이 종목 계속 갖고 가시면 좋을 거예요. 이거는 이게 제2의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자세한 설명은 지금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이 지금 일본을 제재하고 이러면서 지금 이 삼성전기 같은 섹터의 1등이 일본 기업인데 그 기업이 좀 물러오고 이 삼성전기가 2등이 될 수도 있어. 1등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2등인데. 그런 면에서 좀 강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삼성전기는 그렇다니 이거 전기가 많이 산 게 아니고요. 어저께 전자야, 전자. 이건 좀 오타가 난 것 같으네요. 그렇죠? 삼성전자를 많이 샀습니다. 삼성전자를. 삼성전자입니다. 오타가 났어요. 삼성전기가 아니라 전자입니다. 삼성전기 덕분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삼성전기 좋은 겁니다. 저거. 어제 뭐 외인들은 많이 안 샀어도 저거 좋은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를 어제 그러니까 외인들은 다 팔았어요. 외인들은 팔았는데 기관하고 개인들이 삼성전자 많이 매수했어요. 근데 어저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격이 좀 있다 그랬죠. 하이닉스도 많이 샀어. 2등. 3등이 현대차. 자, 이렇게 세 종목을 엄청나게 많이 샀고요. 현대차는 이제 더 가야 되겠죠. 조종을 주고 갈 거다고 저는 이격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3, 4등, 하나오션 5등,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모비스, 이거는 현대자동차 관련이죠.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 이거는 뭐 방산주고 하나, 현대로템, 방산, 한국조선해영. 그러니까 대형주들을 많이 샀는데 반도체하고 자동차하고 조선방산, 그렇죠?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기존에 강한 것들이 반도체도 사면서 조선방산이 상당히 강했다. 그러면은 그 뭐 그거는 다음 주에 조선방산이 상당히 강하겠구나. 이런 거를 지금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외인들이 11위부터 20위까지 뭐가 있었냐면 거기도 뭐 한국카본도 있고요. HA중공업도 있고 조선해양도 있고 조선기자재가 많아요. 외인은. 기관은 반면에 삼성중공업도 있고 역시 조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네이버도 있고 KB금융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인들이 앞에 샀던 것들 뭐 KB금융 이런 것들은 낙폭과대주 네이버 이런 것들도 있긴 있어요. 아무튼 조선방산 반도체 이렇게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코스닥 1위가 알테오젠 사랑은 끝이 없죠. 코스피 이관되기 전에 올리고 갈려나요. 2등이 경고 종목인데도 현대무백스, 휴림로봇. 그러니까 이 로봇에 대한 사랑은 작지가 않아요. 내가 이건 손 한 번만 먼저 본 종목이 또 어저께 급등이 나와서 알지노맥스 계속해서 이제 보내는 거고. SPG 로봇이죠. 뉴로메카 로봇이죠. 클래스 의료기기, 대한광통신 5G, 실리콘2 뭡니까 이거는 화장품, 테스 반도체. 뭐 뒤에 반도체도 있고 뭐 화장품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로봇이 많죠. 로봇이. 외인들은 코스닥에서는 로봇을 많이 샀다. 기관은 어떻게 했냐? 파마리서치 뭐 계속해서 기관들은 많이 사고 있어요. 응?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어요. 파마리서치. 이제 뭐 60선 다시 돌파라고 보는 거죠. 이제는 이거는 탄력도가 좀 떨어지죠. 무겁죠.
그다음에 알테오젠 똑같이 샀고, 알지노믹스 똑같이 샀고, 에코마케팅 이거는 합병 때문에, 합병 뉴스 때문에 지금 그런 거죠. 이거는. 그다음에 HPSP 반도체, 보로노이, G2G 바이오 이거는 바이오, 솔브레인 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반도체, ST판 바이오. 그러니까 반도체 바이오.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반도체 바이오를 기관은 많이 샀고 외인은 로봇을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봇 반도체 바이오는 계속 가는 건데 조선 방산 이게 5, 5가지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가겠어요. 다음 주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조선 방산 계속 가는데 조선 방산 이거가 또 추가돼서 간다 이거죠. 반도체가 지루할 때 이제 가고 바이오가 지루할 때 가고 로봇은 계속 사랑하고 이렇게 결론이 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개 주도 섹터는 이제 다음 주에 좀 움직일 거다. 원래는 바이오, 로봇, 반도체였는데 조선방선이 이제 추가가 된 그런 형태로 다음 주에 움직이겠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정방 오실 분은 빨리 오셔서 정말 금년도는 계좌 회복의 원년 만드십시오. 좋은 인연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려요.